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라돈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침대 매트리스를 시작으로 피부 마스크와 수입 라텍스, 메모리폼 베개, 생리대까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죠. 이번에는 온수 매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라돈 관련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청원글도 올라왔습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방사성 물질 라돈에 대한 공포가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라돈 포비아를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 대처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연세대 라돈 안전센터장인 조승현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라돈 문제가 올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라돈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줄곧 문제 제기를 해오셨는데요. 전문가로서 일련의 라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실내 환경의 라돈에 대해서 얘기는 해왔는데요. 예. 올해 라돈 이슈가 5월 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대진 침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생활 환경 여기저기서 라돈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많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이 부분을 지적해 오셨는데 이제라도 좀 논란이 커져서 사람들의 위험성을 좀 알게 되고 정부가 대처를 하게 된다는 점 좀 바람직하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실내 라돈을 어느 정도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라돈의 피폭을 받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예.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우리가 필요치 않은 데서 이제 라돈을 많이 이제 폭로를 당하니까. 예. 이거는 바로 잡아야죠. 그렇군요. 이게 이슈가 등장한 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년이 훨씬 넘었고요. 라돈 사태는 지금도 진행형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될까요? 첫 번째는 침대든 매트리스든 생리대든 우리가 라돈이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라돈이 막 방출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 제조 과정 중에 자연 방사능이 높은 물질, 예를 들면 이제 모나자이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이 진행이 돼 왔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전에는 라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죠. 이 측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국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돈 측정기 보급이 시작되면서 국민들 스스로 이제 감시 능력을 가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 이제 측정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온수 매트는 물론 의료기기는 아닙니다만은 환자들이 요양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제품이라든지 다른 의료기기 쪽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돈의 안전성 검사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전혀 이제 우리가 예측 못한 생활용품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트는 특징상 우리가 이제 거기에 코를 거의 가까이 근접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또 이제 국민들이 우려가 많으시죠. 그다음에 소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물질, 또 허가내는 물질들에서 자주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매트나 이런 것들은 볼륨이 크기 때문에 실내 공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라돈 논란을 불러왔던 매트리스 해체 작업은 얼마 전에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러면 폐기 작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이 해체하고 난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침대 부속품, 제가 이제 선진국 예를 파악을 해보면은 선진국에는 당연히 이제 침대 그런 물질이 들어간 예는 없지만은
이 모나자이트라는 물질 자체는 우리 일상생활 환경에서 격리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다고 이제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체하고 모나자이트,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물질은 어떻게든 우리 일상생활 환경에서 격리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 농도보다도 더 낮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경주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보다도 농도가 낮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그 부피를 줄이고 해서 경주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라돈에 대해서 좀 오해가 널리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 주변에 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인데 자연에서 존재하는 라돈하고요. 인공적으로 네. 만든 공산품에서 방출되는 라돈.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 똑같은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께서 파악해내시는 거는 라돈의 또 동위원소인 토론이라는 물질이 똑같은 라돈인데 예. 그래서 이 토론은 토림에서 유래가 되는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1분 예. 이내로. 근데 이제 호흡하는 위치에 가까이 있거나 또는 그 모핵종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토륨 또는 이런 모핵종이 많으면은 또 내부 피폭, 외부 피폭을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라돈을 할 수 없이 이제 이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피폭을 당하는데 예. 이 침대나 생리대, 마스크 이런 것들에는 라돈이 존재하면 안 되죠. 거기엔 기준치를 갖다 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유의 그 특성상 섬유 이런 데는 라돈이 존재를 하지 않는데 예. 거기가 유통하고 있는 그 모나자이트나 이런 자연 방사능이 높은 물질들이 그 제조 과정 중에 마구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예. 빨리 이런 관리 맞으면 안 되죠. 거기는 뭐 여기 1mm 15도 이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들어가면 안 되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라돈의 경우는 환기만 잘 시키면은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날아가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성용품이나 혹은 침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붙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날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신체 내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비전문가들도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정 기준 이내라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뭐 제조업체라든지 뭐 안전관리 당국의 설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방사선에 그 폭로되는 안전 기준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이제 미리 15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예. 그게 이제 확률에 대한 단위인데 에너지하고 그래서 1mm 15트 이내면 안전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 상식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항상 방사능이 노출돼 있거든요. 예. 그게 연간 얼마가 되고 하는데 여기서 0.1 맞고 저기서 0.5 맞고 그러니까 항상 1 이하니까 안전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맞을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 주장은 이 제품 특성상 이 토양이나 암석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물질에서 라돈이 나오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 무슨 그 연간 기준치를 그 잣대를 갖다 댈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성용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솔직히. 예. 어떤 인체에 영향을 장기간으로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예. 이래서 안전하고 저래서 괜찮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적정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그게 조금씩 노출되면 우리 몸에 이게 축적이 돼서 좋지 않게 되는 겁니까? 이 라돈은 반감기가 아까 이제 토론은 이제 50몇 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내 환경에서 얘기하는 라돈은 3.81입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해요. 1분 지나면 반씩 줄고 3, 4일 지나면 반씩 준다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실내 환경에서는 끊임없이 흘러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몸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돈의 그 원인 물질인 우라늄이나 토륨은 이 바깥에서도 바깥에 존재하는 거 가지고도 우리 저희 외부 피폭을 시킵니다. 감마선 때문에. 예. 계속 우리가 방사능에 피폭이 되고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라돈이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예. 방출이 되니까. 그럼 방광기는 짧지만 그 뒤에 생겨나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서너 가지가 또 있습니다. 폴로늄, 비스무스, 납 이런 것들이 체내에서 계속 방사능을 방출하니까 우리가 위해하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걸 따져서 기준치를 이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라돈이 검출되는지도 잘 모르거니와 이 몸에 얼마나 위해한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부가 만든 분석기관에서는 라돈 검출 결과는 이 정도 나왔습니다라고 알려주지만은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한지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강제적인 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위해성을 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위해성 평가는 또 특별한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데 이 방사능에 대한 위해성은 그 원자 폭탄이 1945년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떨어지고 다양한 이 방사능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계속 소위 역학 조사, 이 통계적인 조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사능 핵종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국제적으로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세세하게 당신은 라돈을 얼만큼 폭로됐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 라돈이 어느 농도면은 한 10% 내외는 암에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제품이나 실내 공기에 라돈이 존재하면은 이 확률적으로 이 국제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인정돼 있는 그 제일 중요한 이제 폐암 발생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발견되는 다양한 생활용품, 특히 몸에 밀착되는 제품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이 연구들을 저도 이제 논문을 찾아보지만 많이 하질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도 없나요? 예.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예. 예. 근데 다만 위험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그 주택법 개정안에서 방사선 방출 건축자재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좀 국한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광범위한 품목 가운데 일부만 담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라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라돈과 관련된 그 법안이 움직여지고 있는 부처는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하고 저희 아파트 입주 전에 라돈을 측정하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부는 학교 보건법 때문에 이제 1층 이하 공간을 라돈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들 라돈을 측정하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지금 국토부가 이제 건축자재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도 지금 의료용품에서 라돈이 나오니까 아마 관리체가 구축될 테고 하는데 핵심은 또 국방부도 이제 병행해서 라돈 때문에 이제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예. 핵심은 측정, 안전 기준, 관리 기준, 또 관리 방법이 부처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소위 일치시킬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죠. 예.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께서 이제 측정하시지만은 국민들에 대한 측정 가이드, 어떨 때는 너무 과도하게 공포를 드시거든요. 예. 다른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는 게 지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된 기준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정보가 낱낱이 다 공개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라돈 안전센터장인 조승현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였습니다.